오늘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 음. 뭐 성공적이라기보다는 대학 그냥 생활을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까? 알차게 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알차게 하는 이제 새 학기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학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후회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자. 예를 들면 뭐 대인 음, 관계, 대인관계 있을 공부, 거고 공부 성적 공부. 그러니까 성질 공부고 음, 대인관계 그 두 개가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 음. 대인관계 안에는 뭐 연애도 있을 거고 동아리도 있을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뭐 생각이 나는데. 아르바이트 어. 그런 것도 있겠다. 그리고 대, 뭐 음, 학점이 결국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이긴 한데 하여튼 어떤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 그러니까 학점 그리고 뭐 다양한 공모전 이런 음. 것들도 있을 거고 음, 대인관계는 뭐 동호회 뭐 동아리, 교수님, 동아리 연애, 친구. 뭐 그치 이 정도 될 것 같고. 음. 일단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학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나 그 대인관계를 해칠 정도의 어떠한 그렇게 본인 것만 챙기는 거는 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있지. 그런 꼭 캐릭터들이 있지. 있지, 꼭 있지. 있지. 공부만 하고 이제 하고 대인관계를 아직 형성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있지. 만약에 그런 음, 거라면 괜찮아. 진짜 100%를 채울 수 있다. 올해입부를 박아다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럴 거다. 그런데 어, 그 모든 거는 이제 뭐 선택이긴 한데 그 나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어느 정도는 상위권으로 만들어 놓고 상위권이라는 정도가 요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올 평점 자체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어, B 플러스 이상은 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물론 내가 대학 생활을 100%로 해가지고 올 A플로 졸업을 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거든.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인관계도 아마 좀 포기해야 될 거고 동아리도 당연히 못할 거고 그리고 뭐 연애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 그러니까 학점은 3.5 정도만 맞추면 된다. 내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니, 그건 내 대인관계에는 기준이야. 너무 영향을 주면 좋다. 내 어. 기준인 거야. 내가 만약에 100%를 해가지고 뭐 4.3, 100% 올레이프를 만들어서 나간 친구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뭐 훌륭한 어떤 직장이라기보다는 뭐 보통 그런 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우리가 왜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꼭 그게 사실 나는 꼭 그걸 100%로 만들어 가지고 어 뚫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100%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약간 낮추고 다른 것도 경험해서 이 오버럴한 스탯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것만 100%로 만들어서 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경험이 전무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 자체가 대인관계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보통은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애를 안 해보니 연애를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하면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걸 100%로 뭔가 만들어서 가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걸 100%로 만들려는 이유 자체도 어떠한 스펙을 성취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일 것인데 그 잘 사는 거 안에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도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걸 100% 내가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린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과연 이 학점은 무엇을 위해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굳이 그렇게 100%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이게 균형인 것 같거든, 균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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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대학교를 들어가면 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이냐 이거를 음,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지. 그리고 그 배분의 성적표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 면접, 대인관계에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다양하고 가장 많이 집중을 해서 익히고 역량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게 대학 시절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치중되지 않고 균형 음. 있게 많은 경험과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네가 그렇지. 말한 것처럼 학점 공부에만 매진을 하게 되면 이 균형이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을 많이 그렇지. 만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연애하면서 느끼는 그치, 그치. 감정 그런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근데 이 나이 때는 보통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에 두려움이 되게 큰 나이일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별로인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누군가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원치 않은 대학에 가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 가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사람들도 다 싫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싫고 다 별론 거 같고 뭐 그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막 학교 집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학교 집만 하는 게 제일 별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아, 최악의 어, 어, 경우는 최악의 어, 어.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대인 관계. 그러니까 뭐 대인 관계, 그러니까 음. 대학 거기서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 대학 생활을 어쨌든 그 시간들을 학교 집 뭐 고등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왜냐 그렇게 차라리 만약에 거기가 좀 마음에 음. 안 들면 좀 해보고 안 그냥 차라리 반수를 한 게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그런 정 그 생각을 측면에서는 탈피했을 때. 학교라는 곳은 약간 사람과 만나는 그런 곳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어쨌든 나중에 잘 산다는 거는 잘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위 사람들이 서로 내가 없는 면을 받고 내가 있는 거를 나눠주고 하면서 그 잘 살아가게 그러니까 내 삶을 풍족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 공간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집 학교만 하면 사실 그런 게 다 소실하게 되고 얻는 게 없는 거고 어 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해두는 게 좋다는 거지. 지금도 나도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관계들에서 오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조언도 많은 것 같고, 일상 속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되게 조언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나는 교우 관계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점은 교우 관계에 너무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 내가 이 학점을 들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놀았다는 정도만 아니게 좀 만들어 놓는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은 당연히 학점 측면에서는 좀 채워놔야 되겠지. 그리고 야, 교우 관계를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사실은 과 안에서만 활동을 하긴 했었어. 난 과 안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어 그것만으로도 그 과 안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가게 되면서 어
이제 내가 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무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과 안에서 활동을 해서 그 과로 진로를 만 갔던 친구들이 한 무리가 있고 다른 진로는 이제 내가 복학을 하고 나서 만난 무리 그룹인데 그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갔어. 그러니까 뭐 그 공대 그 공 되게 다양한 분야로 갔는데 내가 이 두 분을 봤을 때 이 첫 번째 이 분야에만 있는 친구들보다 다양한 분야로 가 있는 친구들과에서 오는 어떤 내가 얻게 되는 나의 어떤 영감이라든지 생각의 발전, 내가 어떤 앞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느끼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과 내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동아리를 했으면 더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 다양한 그 동아리 그 안에서도 좋은 약간 좀 경쟁이 있는 들어가기 조금 있는 동아리를 가보면 그런 친구들은 보통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친구들과의 어떠한 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내가 처음 얘기했던 어떤 그룹 자체가 별로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거나 영감을 받거나 느끼는 바 자체는 내가 두 번째 그 다양한 분야로 가 있는 그 그룹에서 얻는 게 더 많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동아리를 가는 게 좋고 동아리 안에서도 좋은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좋은 그 말이 같아. 바꿔 말하면 조금 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렇지.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음, 근데 이게 사회라는 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을 했냐면 정말 각각 개성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가능하면 그거를 다양하게 만나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치. 왜냐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별로인 사람하고도 어쩔 수 없이 대면하게 되는,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먼저 해보는 시- 음, 그런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치. 결국에는 30대, 40대, 50대 돼서 또 특이하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음,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나에 맞는 사람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미리 선경험을 해본다는 그런 음, 측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학과보다는 동아리, 음, 동아리도 좀 다양한 여러 각 특징을 그렇지. 가진 사람들을 경험해보는 그렇지. 게 좋다. 그리고, 해서 뭐 보통 과도 과 안에서 그리고 동아리를 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통 신입생들은 과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냥 그것만 해보다가 한 2학년 정도 돼서부터는 약간 뭐 동아리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3, 4학년 때부터는 학점을 뭐 좀 중점적으로 내가 관리하지 못했던 걸 관리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음, 아르바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 음, 음. 왜냐하면 근데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회란 이런 맞아, 곳이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교훈을 얻고 날 자극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돈 아, 때문인 거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건 사실 잘 근데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야. 음,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는 순간 사실상 부모님도 솔직히 좀 프리하게 풀어주잖아. 음,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감은 이 학점에서 배우는 거고 음, 이제 시간표를 짜고 학점 관리하는 거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안 가려고 내가 수업을 안 간다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 음, 1차적으로는 거기서 책임감을 배우는 거고. 근데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음.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간 이제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그리고 내가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음, 그걸 잘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모든 이 하나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나는 그렇더라고.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책임감이 없다기보다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약해. 좀 약간 놀러 오는 그런 느낌이 어, 있어. 그치. 사회 그 신입사원 그치. 중에서. 신입사원들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게 있어. 그렇지. 근데, 흔히 눈치라고 하지, 근데, 눈치. 근데 이거는 사실 기질적인 측면 아니야? 약간 좀, 원래 좀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감이 원래 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에서도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 책임감이 좀 없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에서 좀 책임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얘기하는 사회생활을 좀 배운다는 거는 음. 내가 원래 책임감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갔더니 내가 아르바이트 조금 책임감이 없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회라는 곳은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큰 축이 되는 거는 사실 인지와 변화와 성장이거든. 이제 음. 3단계로 나누면 보면 인지는 나에 대한 인지고 변화는 그 인지를 해서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 인지 단계를 대학교 때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음,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그리고, 음, 이 정도 돈을 이 정도 일을 해서 이렇게 음. 버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내가 더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어린 그치. 나이에. 아까 네가 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를 기질이라고 이제 나 스스로 규정 짓고 이제 살아가는 순간 이제 성장이 멈추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뭐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아르바이트 이런 친구들 있잖아 왜 나는 아르바이트 좀 성격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음, 거 자극은 될 수도 있을 음, 나는, 음. 와, 이거 맞춰서 하고 이런 거 진짜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누군가 밑에서 이 일을 하는 걸 때 그렇지. 그렇지. 그거 내가 있지. 주도적으로 그거 있지. 그거 있지. 그거 해야 있지. 되는 거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음, 거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음. 내가 어떤 데 종속되기보다는 내가 그렇지. 주도적으로 할 그렇지. 수 있는 어떤 그렇지.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어떤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 그러한 자극을 느껴가지고 그러한 내 진로의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이건 이런 조직사회는 내 스타일 아니다. 이 조직사회에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서 이 그렇지. 정도 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맞지. 거 다 억눌러 가면서. 그런 생각은 또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근데 결국, 결국에는 맞아.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쌓아가는 시간인 것 그렇지. 같네. 그렇지.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 너무 최악, 최악, 최악. 최악인 것 같고 차라리 너무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차라리 다른 학교 가기 위한 입시를 다시 치르는 게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일 수는 있어.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너무 싫어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게 아니면은 그냥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뭐 옆에 있는 뭐 친구한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연애는 어떻게 생각해? 연애는 해보는 게 아무래도 안 해보는 것보단 낫지. 왜냐면 난 사실은 뭐 얘기를 했다시피 하나의 사람은 그 대학 신입생은 20년 동안 살아온 한 가정 안에서 살아온 어떠한 한 문화 안에서 살아온 어떠한 나는 하나의 문화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거든. 어떠한 문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문명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한 사람과 사람이 이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문명끼리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깊게 아는 최종적인 어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연애라고 생각을 하긴 해. 연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애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지. 근데 이거는 연애라는 거는 꼭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꼭 대학 때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게 꼭 대학 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 꼭 그때 할 필요는 없잖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다 또 많이 하기도 연애를 하고. 시작하니까. 연애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시기에도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꼭 대학 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오히려 너무 예를 들면 그런 애들 있어. 고등학교 때 만나던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대학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 남자친구나 뭐 예를 들면 재수를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 뭐 뒷바라지라면 웃기지만 그런 친구들의 어떠한 얘기들이나 대학생활 하면 아무래도 남자친구 대학생 뭐 하면 아무래도 좀 그거 할 거니까 그거 하느라고 대학생활에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건 오히려 난 더 별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연애가 이게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우리가 연애 말한 아까 균형의 이야기랑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런 패턴이 되게 많지. 첫 연애를 대학교에 해서 음. 집착을 하는 경우. 여자든 남자든. 그렇잖아. 근데 그리고 그거는 첫 연애에 미숙함은 그건 꼭 대학 생활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애는 대학 생활에 꼭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연애로 인해서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게 오히려 난 더 방해받을 별로 수 있다. 방해받을 수 있다. 그게 그렇기 근데 뭐 때문에 CC를 하지 말라는 건가? 적정한 수준. 그렇지. 보통 그런 경우에는 특히 20살 돼서 CC를 해가지고 둘만 붙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뭐 헤어지고 나서 그때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서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웠던 것 같아. 내가 그때 느낀 어떤 행복감은 나중에도 느낄 수 있는 행복감들이기 때문에 꼭 그때 거기에 처박혀서 그거를 매몰돼 있을 필요가 없어. 차라리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학 문화들을 어쨌든 체험을 하는 것들이 훨씬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학점은 챙기긴 챙겨야지. 왜냐하면 대학 생활의 결과물이니까 챙기긴 챙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자격증 공부 뭐 그런 것들도 대학생 공부도 사실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조금.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활, 특히 대학교 1, 2학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건 그때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방학이라는 시간이 이제 생기잖아. 보통 이제 뭐 음,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뭐 음, 어학 공부를 한다거나. 음. 방학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다고 생각을 해? 방학 때는 어, 글쎄, 방학 때는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방학 때는 아무래도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여행 어, 아니면 학원을 다니잖아. 아니면 뭐 내가 부족했던 어떤 다른 분야를, 내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런 걸 채운 거고, 아니면 뭐 동아리나 이러한 사람들과 그 시간에 보통 뭔가 준비하지 않나? 동아리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또 친구들, 하여튼, 뭐 내 스펙을 길러도 되는 거고, 내 내 그런 사회관계에 어떤 동아리를 해도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약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싶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되게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학생활 꼭 방학이라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학점을 그냥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일 뿐이지,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 다녀온 게 좋겠다.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그 정도
뭔가 자유롭게 풀려 있는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없잖아. 뭐 누가 언제 또 몇 개월 동안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 그거는 사실 그때만 있는 기간이거든. 그렇지. 그때 여행은 한번 그 길게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뭐 어학연수도 뭐 근데 어학연수가 과연 그 몇 개월 동안 영향을 길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여행 다니는 거. 그땐 그 시간에만 할 수. 왜냐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긴 기간 휴가를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에는 그런 식으로 알차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2주 이런 식으로 여행을 좀 다니긴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복학해서는 그때 이제 계절학기 하면서 이제 학점 같은 거 내가 복학하고 나서부터 내가 목표가 생겼었으니까 복학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복학하기 전에는 내 대학 생활은 뭐 친구들 만나고 대학 친구들 만나는 데 되게 포커싱이 돼 있었고 여행 가고 이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어 복학하고 나서는 내가 어떠한 설정한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목표 이야기를 또 하자면 대학생 할 때 사실 음, 그 목표가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로 좀 나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음, 음. 그래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지금 없는 상태라면, 대학생활 때 다들 많이 하는 거를 그냥 대학생활을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를 그렇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근데 오히려 목표가 있는 친구들, 20살 때 그 목표가 진짜 그 사람의 목표일까? 나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그 어. 목표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학점이라든지 최소한의 경험은 좀 해보는 게 좋다. 설령 목표가 있더라도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목표가 진짜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일단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나랑 맞는지 물어보고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20살 때 세팅돼 있는 목표가 진정한 인생의 목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난 생각해. 부모에 의해서 주입돼 있는 목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지 않고 세팅돼 있는 상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 목표가 나한테 맞는 목표인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다들 하는 거 해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보고 하면서 목표를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고 목표 글쎄 20살 때 목표가 진짜 내 인생 목표일까 잘 모르겠네. 음. 그렇지. 음. 아니,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해서 과를 들어왔는데, 대학생활 해볼 거 다 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전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데로 이제 진로를 틀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목표가 없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동아리를 본다든지 동아리 선배를 만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결국은 어떠한 목표가 생기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냥 단순히 들어서 누군가가 이게 좋아 아니면 뭐 그냥 TV만 봐가지고 아 저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긴 목표가 아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목표를 찾는 것조차도 내가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결국은 깨닫고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지 목표를 진짜 이룰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남들이 이거 좋아,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야 돼. 그래, 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글쎄, 나는 좀 그걸 성취할 음, 확률도 좀 떨어지고 동기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음, 그리고 나는 대학생 할 때 이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그 멘토의 개념 자체가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할 때 그 목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의 의견. 그걸 100% 믿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본다라는 게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만약에 멘토가 필요하다면, 잘못된 길로 내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가지고 이 길 말고 다양한 걸 해보라고 한다든지. 너 예를 들면 난 이걸 해야 돼서 학점을 4.3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에만 심취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멘토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그런 들어요. 멘토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 대학생 때. 없지. 없어. 오히려 멘토들이 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슬린 어, 경우도 어, 좀 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그 대학생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라. 그렇지. 듣고 어떤지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체험만 해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해라, 저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 그냥 그 그냥 사실만 그냥 참고를 해라.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도 그냥 의견일 뿐이야. 그냥 근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성취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의견이고 굉장히 우리 그릇 수준에서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어. 근데, 어, 정답 자체는 결국 본인한테 맞는 정답은 본인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부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 어떠한 생각에 빠져서 무언가 하나만 하고 있거나 음. 그런 태도 자체는 좀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너무 한 사람의 멘토보다는 많은 사람의 멘토들을 찾아가는 게 좋다. 멘토를 찾는다기보다는 멘토를 그러니까 멘토라기보다는 찾나기보다 많은 의견을 어떤 의견을 들어본다. 들어보는 게 많은 좋을 의견을 것 같아요. 들어본다.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지. 음,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최종 거고, 결정 스스로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음,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에만 파고들래요. 너무 뭐가 싫어요. 그래서 집 학교만 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 뭐, 그렇게, 거기서 그 생각만 갇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도 결국 본인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 내 생각에는 어,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교우 관계, 내가 예시를 든 거는 동아리, 과 사람들, 그걸 넘어서서 동아리, 그 안에서도 좋은 동아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욕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동아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점은 그럼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학점은 일단 대학교 4학년 동안 또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놔라, 챙겨 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연애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대학생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네. 딱 그 정도. 아르바이트는 만약 해보고 싶으면 하는 것도 괜찮고, 거기서 책임감을 얻을 수 있고, 그조차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한 책임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걸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을 찾아야겠다. 이런 자극이 된 측면에 있어서 알바도 좀 도움되고, 방학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기는 없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에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 직장? 뭐 근데 직장도 너무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직장은 그치 직장도 뭐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정도로 오늘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녹화. 응.